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과 식물의 땅비싸리하고 낭아초 이 두 종류의 나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두 나무는 모두 다 학명에 보면 속명이 인디고페라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디고페라라는 말하고 인디고 블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바지의 푸른 청색, 예쁘고 아름다운 푸른 청색을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데, 요 인디고 페라라는 학명이 들어간 두 나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나무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두 나무와 청바지의 염료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비싸리하고 낭아초 이 두 나무는 잎의 모습이나 키나 이런 것이 잎의 모습이나 키가 거의 비슷해서 사람들이 참 헷갈리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열매 모양까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낭아초하고 땅비싸리를 현장에서 만나면은 꽃이 없을 때는 정말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금방 쉽게 두 나무는 구별이 됩니다. 우선 땅비싸리에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땅비싸리 보다가 낭아초부터 보겠습니다. 이 낭아초에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 낭아초는 이렇게 가지가 비스듬히 위로 이렇게 치솟으면서 자라고 있는데, 비스듬히 치솟는 가지에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꽃대가 하늘로 고추서서 하늘을 찌를 듯이 위를 향해서 고추 서 있다 하는, 똑바로 위로 서 있다 하는 것이 낭아초죠. 낭아초인데 반해서 거기에 비해서 땅비싸리는 그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차례가 이렇게 가지가 위로 비스듬히 치솟는 것은 낭아초나 땅비싸리나 똑같은데, 비스듬히 솟아오르는 가지에서 꽃대가 이렇게 나와서 꽃이 달리는데, 이 꽃이 위로 치솟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퍼지듯이 꽃차례가 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꽃차례가 처진다.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차례가 옆으로 퍼지거나 아래로 처져 있으면은 땅을 보고 있으니까 땅비싸리. 그래서 땅비싸리인데 반해서 낭아초는 그 꽃차례가 하늘로 치솟아서 하늘을 뚫어버릴 듯이 치솟아서 고추선다 하는 이런 차이점으로 금방 꽃차례를 보는 순간에 낭아초와 땅비싸리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꽃차례도 보면 낭아초의 꽃차례는 보면은 길이가 낭아초의 꽃차례의 길이는 술모양 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총상화서라고 합니다. 요거를 총상화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이것이 총상화서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있고 이렇게 꽃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이 달리는데, 꽃이 달리는 꽃대에서 꽃이 달리는 여기에 보면은 요게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 소화경, 한자로 소화경이고 우리말로는 작은 꽃자루가 분명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다음에 여기에 꽃받침이 있고 여기에 꽃잎이 있고 그 속에는 수술과 암술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꽃자루가 있으면은, 작은 꽃자루가 있으면 총상화서이고, 이것이 작은 꽃자루가 없으면 수상화서다. 그래서 수상화서와 총상화서는 이 작은 꽃자루의 유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총상화서인지 수상화서인지 구별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작은 꽃자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상화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술모양 꽃차례라고 하는데 요 낭하초의 술모양 꽃차례는 길이가 최고 6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낭하초는 꽃차례의 길이가 6cm로 짧은 반면에 땅비쌀이는 꽃차례의 길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술모양 꽃차례인데 이 길이가 12cm로 길이가 2배 정도로 크다. 그래서 2배 정도로 크면은 땅비쌀이고 12cm의 반밖에 안 되는 6cm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은 6cm밖에 되지 않으면 낭하초다. 이렇게 꽃차례의 크기를 가지고 일단 또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꽃이 보면은 요 위에 있는 요 꽃잎이 있고 옆에도 꽃잎이 있고 아래도 꽃잎이 있어서 꽃 하나에 꽃잎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꽃잎을, 이것을 우리들은 기꽃잎이라고 합니다. 기꽃잎 할 때 요 기자는 깃대, 깃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깃대를 세워놓은 것처럼, 깃발을 세워놓은 것처럼 곧게 위를 향한다 해서 이것을 기꽃잎, 깃발이라는 말을 써서 기꽃잎이라고 하고, 요게 요 가운데 있는 요 꽃잎을 용골꽃잎이라고 하고, 이것을 한자로는 용골판이라고 하죠. 용골판이라고 하고, 용골판의 양쪽으로 이쪽과 이쪽에 볼록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날개를 닮았다. 요거와 요것은 날개를, 양쪽에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아서 날개 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익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익판이 있고, 요 가운데 용골꽃잎에는, 용골꽃잎 속에는 이러한 암술대가 있는데 요 암술대는 꽃이 피면서 용골꽃잎은 이렇게 뒤로 젖혀지고 암술대는 위로 치솟고 있다. 그래서 이 암술대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암술대와 여기가 암술대이고 여기는 수술대입니다. 그래서 수술대는 10개가 있는데, 수술대는 10개가 있고 암술대는 하나가 있는 이러한 꽃을 기꽃잎, 용골꽃잎, 날개꽃잎, 이렇게 3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과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낭하초인데, 여기에 비해서 땅비쌀이의 꽃은 약간 다르죠. 약간 달라서 여기 보면 요게 기꽃잎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여기와 요 뒤쪽에 있는 날개꽃잎이 2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게 용골꽃잎이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꽃잎, 날개꽃잎, 용골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골꽃잎은 날개꽃잎이 양쪽에서 포근히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꽃잎이 용골꽃잎을 싸고 있기 때문에 용골꽃잎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땅비쌀이인데 반해서 낭하초는 용골꽃잎과 날개꽃잎이 뚜렷하게, 용골꽃잎과 날개꽃잎이 뚜렷하게 다 보인다. 그리고 암술대는 용골꽃잎 속에 들어있던 암술대가 꽃이 활짝 피면은 용골꽃잎이 뒤로 젖혀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암술대와 수술대가 위로 치솟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반해서 땅비쌀이는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죠.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 속에서 암술과 수술은 용골꽃잎이 또 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골꽃잎이 싸고 있고, 용골꽃잎을 다시 날개꽃잎이 싸고 있다.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꽃잎이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암술과 수술만 남게 되는데, 이 암술과 수술은 암술은 한계가 있고, 이렇게 길이가 약간 이렇게 긴 요 부분이 암술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10개의 수술대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10개의 수술대가 딱 달라붙어 있는데,
10개의 수술대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달라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개의 수술대는 잘난 척하고서 혼자 톡 튀어서 잘난 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한 개는 떨어져 있게 돼서 이러한 수술대를 우리들은 몸이 2개다. 수술대가 2개로 보인다 해서 두 몸을 가진 수술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자로는 양채옥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는 것이 여기서 땅비살에도 여기 보면은 꽃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있고 꽃대에서 꽃이 달리는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상화서가 아닌 총상화서다. 그래서 총상화서이기 때문에 술 모양 꽃차리라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꽃이 피어 있을 때 땅비싸리와 낭아초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잎의 모양이나 줄기의 모양이나 열매 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서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우선 땅비쌀이나 낭아초는 둘 다 깃골겹입이라고 하는 잎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골겹입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렇게 가지가 쭉 올라오는데 가지에서 잎줄기라고 하는 우리 보통 잎자루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는 잎줄기라고 하는데 요 잎줄기라고 하고 엽축 한자로 엽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엽축 잎줄기가 쭉 올라오고 잎줄기에서 이렇게 2, 4, 6, 8, 11, 11개의 작은 잎이 달려서 요거 전체가 잎이 하나가 되는 거고 요게도 요거 전체가 잎이 하나가 되고 요거도 전체가 잎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깃골겹입이라고 하죠. 깃골겹입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우상보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상보겹의 작은 잎의 숫자가 11개인 것이 바로 땅비쌀이죠. 거기에 비해서 낭아초도 보면은 그 잎의 작은 잎의 숫자가 여기도 잎이 하나, 여기도 잎이 하나인데 여기도 보면은 잎을 세어보면은 하나, 둘, 넷, 6, 8, 11 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7개에서 11개의 작은 잎, 소엽이라고 하는 작은 잎을 11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낭아초나 땅비살이나 숫자가 똑같은 깃골겹입이고 또 우상보겹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잎 하나를 보면 잎 하나가 이렇게 넓적한 둥근 형태죠. 넓적한 둥근 형태인 것이 바로 땅비살이인데 낭아초는 그 모양이 약간 길쭉합니다. 잎이 약간 길쭉한 도란형의 형태를 하고 있죠. 곡꿀 달걀꿀의 모양을 하고 있고 요 잎의 끝을 보면은 요 잎의 요거 잎 끝이고 요것이 잎 밑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엽두고 엽저라고 하는데 요게 가운데에 중심맥이 쭉 올라오고 중심맥의 끝에 이러한 하얀색의 돌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얀색의 돌기가 짧은 돌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낭아초죠. 낭아초인데 땅비쌀이는 보면은 그 돌기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요 중심맥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맥의 연장선인 돌기가 마치 바늘처럼 끝이 뾰족한 이러한 돌기, 바늘 같은 돌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땅비쌀이인데 낭아초는 바늘 같은 돌기가 아니라 그냥 둥글둥글한 이러한 돌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두 나무는 낭아초나 땅비쌀이는 잎의 털을 가지고 있는데 잎의 털을 보면은 이런 털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잎 표면이고 요게 잎 뒷면입니다. 잎의 표면과 뒷면인데 여기 보면 털이 이렇게 납작하게 표면에 딱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달라붙어서 납작하게 하얀 털이
촘촘하게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털을 누운 털이라고 합니다. 서 있지 않고 누워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운 털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복모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모는 복모, 누운 털은 잎의 표면에도 있고 잎의 뒷면에도 이런 하얀 복모라고 하는 누운 털이 촘촘하게 많이 있는 것이 땅비싸리인데 낭아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낭아초도 보면 이게 잎 뒷면이죠. 잎 뒷면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의 누운 털이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표면과 잎의 뒷면에 복모라고 하는 누운 털이 이렇게 잎의 뒷면에도 많이 있고 잎의 표면에도 이런 많은 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낭아초와 땅비싸리는 털을 가지고는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낭아초는 잎줄기, 아까 말했던 여기 요 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요것이 여기 요 부분이 잎줄기라고 하는 엽축이라고 했죠. 한자로 엽축이고 우리말로는 잎줄기인데, 요 잎줄기를 보면은 이렇게 잎줄기가 되어 있는데 좀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여기 요만큼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날개를 양쪽으로 가지고 있다. 이쪽에도 날개, 이쪽에도 날개에서 좁은 날개가 양쪽으로 잎줄기의 양쪽에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낭아초인데, 거기에 비해서 땅비싸리는 그러한 잎줄기에 날개가 없다. 그래서 잎줄기에 털도 없고 날개도 없다고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꽃이 없을 때는 잎줄기를 보고서 땅비싸리와 낭아초는 요 잎줄기를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낭아초가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 길이가 처음에 요 낭아초의 꽃차례의 길이가 6cm로 짧아서 낭아초는 이 땅비싸리가 12cm까지 되는데 반해서 낭아초는 6cm밖에 안 되는 짧은 꽃차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 열매도 또한 그러한 특성을 그대로 받아서 요것 낭아초인데, 낭아초의 열매를 우리들은 꼬투리 열매라고 하죠. 요 꼬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콩깍지를 우리 꼬투리라고 하는데, 꼬투리를 가진 열매다 해서 한자로는 협과라고 하는데, 이 꼬투리 열매의 특징은 이렇게 콩깍지가 이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가운데가 갈라지죠. 요게 다 익으면은 요게 요 복봉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속에 콩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요 콩들이 이렇게 칸칸으로 나눠져서 콩들이 들어있는 이러한 이러한 콩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매를 꼬투리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협과라고 하는데, 요 길이가 여기에서 열매의 길이가 여기까지가 최고 길으면은 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낭아초인데, 3cm인데 반해서 땅비싸리는 그 열매의 길이가 7cm다. 그래서 2배 이상 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길이가 길면은 땅비싸리고 7cm로 길면 땅비싸리고 3cm 이하로 짧으면은 낭아초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두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보면 땅비싸리는 높이가 최고 1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m 정도 자라는데, 이것이 거의 땅을 뒤덮고 자란다 하는 특징을 가져서 땅을 뒤덮고 자라는 빗쌀이다. 쌀입이다. 그렇죠. 빗자루로 쓰는 쌀이비를 빗쌀이라고 하는데, 땅을 덮을 정도로 키가 낮게 자라는 것이 1m 미만으로 자라는 것이 바로 땅비쌀이인데, 거기에 비해서 낭아초는 1m보다도 더 작게 자라서
바닥에 거의 누워서 자랍니다.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높이가 30에서 60cm, 1m보다도 훨씬 작게 자란다 하는 이러한 키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낭아초와 땅비쌀이었습니다. 이 땅비쌀이하고 낭아초 두 종류의 나무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다가 보니까 학명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명 앞에 들어있는 요거 인디고페라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속명이죠. 요게 속명인데 땅비쌀이에도 인디고페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낭아초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디고페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디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쪽빛, 우리가 청바지의 색깔을 쪽빛이라고 하죠. 가을 하늘에 높은 하늘에 진한 청색의 색깔을 우리들은 쪽빛이라고 하는데 요 쪽빛을 청바지에도 쓰고 있죠. 그래서 인디고는 청색이다, 쪽빛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쪽빛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낭아초하고 땅비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낭아초와 땅비쌀이는 인디고페라라고 하는 속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고페라의 청바지에서 청바지는 요 인디고 블루라고 하죠. 청바지의 청색을 이렇게 페라를 빼고 인디고 페라 대신에 블루라는 말을 쓰는데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 푸른색을 염색하는 염료가 낭아초나 땅비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서기 1800년대 후반이 되기까지 1800년대 후반이 되기까지 유럽에서는 이 낭아초와 땅비쌀이에서만 이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 염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만이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서 이 화려한 인디고 블루의 푸른 색깔, 청색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8세기 낭아초의 원산지인 이 낭아초는 우리나라도 원산지이지만은 이 낭아초는 인도에서도 낭아초가 많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되고 있어서 18세기에 낭아초의 원산지인 인도에서는 낭아초를 재배해서 그 인디고 블루의 청색 염료를 유럽 부자들에게 팔아서 얻는 수익이 식량을 심어서 기르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쌀이나 밀가루 같은 그런 식량을 심기보다는 요 낭아초를 심는 것이 수익이 훨씬 더 많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식량이나 목화를 심는 것보다도 낭아초를 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너도 나도 식량이나 목화 대신에 이 낭아초를 심다 보니까 인도에는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서 인도의 빈민들은 굶주리게 되고 부자들의 옷 색깔은 점점 더 청색의 화려한 색깔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가 되면은 이 청바지에 물감을 들이는 이 청색 쪽빛의 염료를 독일의 화학자인 미넨 대학의 교수인 바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 쪽빛을 얻는 염료를 보다 쉽고 싸게 쪽빛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게 돼서 이 바이어는 화학자였기 때문에 화학자답게 인디고 블루의 화학 구조를 밝혀내서 그래서 저렴한 합성 염료로 쪽빛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죠. 쉽지가 않아서 자그마치 30년이 넘는 연구 끝에 1000년 인디고 블루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합성 염료인 인디고 블루를 개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라고 하는 분 덕분에 비싸고 번거롭던 천년 염색 대신에 저렴하면서도 간편하게 화학 염색이 가능하게 해진 것입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화학염료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서 불과 50년 만에 2000여 종류가 넘는 합성염료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성염료 인디고 블루가 나오는 덕분에 인도의 천년 인디고 페라 농장은 속속이 파산하게 되었고 그 땅에 파산한 그 땅에다가는 농작물을 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농작물을 심은 덕분에 인도의 빈민층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배불리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독일의 바이어라고 하는 분의 합성 염료 덕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